여기 보시면은 여러 원인, 설계 조건, 재료 조건, 시공 조건, 사용 환경, 구조 외력에 대한 이 원인을 알면 이 원인을 방지하면은 뭐가 되죠? 크로스해서 봤을 때 여러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대책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재료 조건, 재료의 품질, 배합 관계, 설계, 시공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 재료 조건에서는 뭡니까? 시멘트, 골재, 혼화질의 물. 그래서 시골, 혼물이라고 관계하시면 됩니다. 시골, 혼물. 자, 시멘트는 시비, 분한, 응수, 강화 이렇게 관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멘트는 시 하시고 비분 요 안정성이 하나 빠져 안정성 여기 있네요. 시, 비분, 안, 응수, 강화. 여기 안정성이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본교재에 있으니까 암기하시기 바라고. 비중 분말도 안정성, 응결 시간의 차, 소화열, 강도, 화학적 안정성. 골재, 입배마 단형류입니다. 입도, 비중, 안정성, 마모율, 단위 중량, 형상, 유기물 함유량. 자, 혼화재료는 단불, 응압, 길상합니다. 자, 감수율, 브리딩률, 압축 강도의 비, 응결 시간의 차, 길이 변화, 상대 동도 한성 계수, 화학적 안정성. 물은 뭡니까? 염소 이온이 없는 것, Cl- 이온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물에 만약에 염소 이온이 있다고 생각하면 염화물 이온량은 0.4 정도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 음용수 수준의 물은 콘크리트 배합소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배합 이야기. 배합을 잘해야 되겠죠. 열화반기 대책할 때 근본적으로 배합은 물시멘트비가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합할 때는 배합의 강도는 시방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콘크리트 공부할 시간에 배합의 강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결합 지구가 최소가 되어야 되고, 단위 수량이 최소가 되고, 단위 시멘트가 최소가 되도록 배합을 한다. 그 다음에 설계 이야기.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거푸집 동발이 줄눈 철근 일들. 거푸집 동발이 구조 검토, 줄눈, 요 콘크리트 이음이죠. 그럼 콘크리트 구조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구조 기준에 보시면은 이제, 철근의 상세, 철근의 가공, 표준 갈고리 구부리기, 간격, 최소 피복 두께, 정착 및 이음, 정착 길이. 요거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분들 제가 내어드렸던 표하고 같이 한 세트로 같이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공 측면은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재료 배합,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식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자, 배합, 열화 증상, 그 다음에 열화 대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앞에서 열화의 정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열화의 원인 공부했습니다. 이거 좀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열화의 원인, 그 다음에 균열의 형태. 자, 그래서 열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아이템들이 열화라고 이야기 나오면은 열화의 정의, 열화의 원인, 그 다음에 균열의 형태,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화의 증상, 열화 대책,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공 중에 이런 관리를 다 하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공 완료 후에 구조물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될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죠?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콘크리트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수입니다. 일수. 내용 연한, 수명 이렇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어떤 지수가 있는데 내구 지수와 환경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지수 곡선은 이렇게 들어가고 환경성 지수 곡선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환경성 지수는 외부로부터 환경 조건이 나빠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구성 지수는 어떻습니까? 구조물의 내구성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열화되면서
내구성이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것이 만나는 이 지점이 우리는 내구 수명이다. 뭐 내구 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점 오기 전에 여기서 미리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환경지수가 이만큼 갈 동안에 여기서 만난 이 지점이 있는데 이만큼 어떻습니까?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죠. 내구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구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내구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이 행위들을 우리는 보수 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제13강, 제14강에서 보수와 보강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이 보수 보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증가시켜주면 해서 내구지수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환경지수와 만나기 때문에 이만큼 수명이 연장이 된다. 그래서 균열을 보수 보강하는 개념은 뭐죠? 설계 수명 또는 내구 수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본 강의 시간에 좀 상세히 공부를 하시게 되고 지금은 이 표를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표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단계, 시공 완료 후에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화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균열인데 이 균열은 보수 보강해서 내구 수명을 연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균열 보수 보강을 왜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 수명, 설계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균열 보수 보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내용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균열의 평가, 균열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보수 보강 공법의 종류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균열의 평가 방법은 자, 크게 봤을 때 요거 몇 개 빠졌네요. 지금 바로 몇 개 지금 제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육안 검사가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균열 관리 대장을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하는 검사들. 그 다음 코아 채취. 이건 직접 구조물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속에는 콘크리트 코아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여기에 코아 채취. 이건 파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게 되고 이 네 가지를 검토해서 자, 이 구조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보강 여부를 판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수 보강 여부가 판정이 되면 이제 보수 보강 공법을 동원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보수 보강 공법의 종류.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걸쳐 가지고 보수 보강 공법에 대해서 좀 상세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약자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뭐 꼭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닌데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구조물에 쓰는 공법들이 있고 교란 구조물 등에 쓰는 공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반 구조물에 대한 공법, 교란 구조물에 대한 공법. 그래서 일반 구조물에 대한 공법은 크게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폭시 주의, 봉합, 짜깁기. 이걸 암기해 보시면은 애봉자, 외피, 내피, 강표, 층, 그라드라, 오바, 추펄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보면은 에폭시 주의, 봉합, 애봉자, 외피, 내피, 외부 프로스트레스, 내부 프로스트레스, 강판 압착, 표면 제를. 그래서 애봉자, 외피, 내피, 강표, 충, 그라우팅 공법, 드라이 패킹, 그라드라, 오바, 추, 폴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아이템들을 좀 암기하시기 바라고. 자, 교란 구조물인 경우에는
강판 압착, 종령 증설, 에폭시주의, 모타르 뿜칠, 프리스트레스, 빔 증설, FRP 압착, 단면 증설. 그래서 에폭시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 종, 모, 프리, F, 빔, 단. 저는 이렇게 암기했는데 여러분들 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종에 모, 프리, 빔, F, 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체 다가 한 세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신다면은 자, 열화. 그래서 열화의 정의 간단하게 좀 적어 주셔야 되겠죠. 좀 적어 주시고 열화의 원인, 설계 조건, 재료 조건, 시공 조건, 환경 조건, 구조 외력 조건, 균열의 형태, 초기 균열, 후기 균열. 초기 균열은 뭡니까? 소침 거진제. 후기 균열은 근원, 하드틀, 시불시초, 살해.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열화의 증상. 분포방마침, 골공 이렇죠. 그럼 열화 대책 요건 좀 상세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균열의 보수 보강, 균열의 평가 방법, 육비 코솔보. 공법의 종류는 일반 공법, 그다음에 교란 공법. 일반 공법은 예봉자, 에피네피, 강표충, 그러더라 오바, 추폴리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교란 구조물은 뭡니까? 예강 종모, 프리에프 빔단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요 큰 어떤 요 플로우만 보고 나머지 세부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암기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에다가 붙여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콘크리트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제가 내어드린 그 표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내어드린 이 표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에다가 붙여놓고 여러분들 움직이는 동선,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변기 앞에도 붙이고 잘 때 천장 위에도 붙여놓고 여러분들 다니는 모든 곳에다 붙여놓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자 내가 내어드린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장하셔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 밑에는 어떻습니까? 동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동영상 밑에 제가 이 자료를 항상 이렇게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어가셔가지고 강좌를 열면은 그 밑에 PDF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넘기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암기하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는 그 본문 내용대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쭉 지나가면서 순서별로 암기를 하셔도 되고 조금 체계적으로 암기하시려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실 수 있도록 게시해 놓을 테니까 프린트 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본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